안녕하세요. 중앙여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작년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왜 떨어졌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입시 결과를 보고 입학처에서 발표하는 거를 보고 지원을 하시잖아요.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 3년 전까지 보고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3개년 입시 결과에서 내가 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졌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작년이랑 올해 뭐가 좀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 뭐가 달라졌을 때 좀 이렇게 되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국어가 100분위가 88, 수학이 75, 뭐 영어가 2등급, 탐구 하나가 90, 하나가 72. 그리고 영어는 이제 환산 점수가 이제 이거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국어를 뭐 반영 비율이 30, 수학은 20, 영어 20, 탐구 뭐 30, 뭐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탐구는 평균을 반영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점수가 나오냐? 2등급에 환산하는 이 90점과 탐구 평균은 81 하면은 작년까지는 내 점수는 이렇게 반영을 하면은 83.7, 이게 83.7이 이제 내 점수입니다. 내 점수. 만약 이게 이제 2019학년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019학년도 이렇게 뽑았다. 그런데 2020학년도에는 일단은 이 반영 비율은 같아. 근데 탐구가 평균이 아니라 한 과목을 반영을 하겠다. 뭐 이런 대학이 있을 수 있죠. 올해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서울여대가 있습니다. 그 서울여대가 탐구 평균에서 탐구 한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 점수가 어떻게 되냐? 86.4점이 됩니다. 86.4. 좀 크게 해야지 잘 보겠죠. 이 86.4점이 돼요. 내 점수가. 몇 점이 올라갔죠? 몇 점이요? 2.7점? 2.7점 정도가 상승했어요. 내 점수는 그대로 85, 75, 2등급 90, 72였는데 2019학년은 탐구 평균을 반영했더니 이제 요 점수였고 2020학년도는 탐구 하나를 반영하니까 이제 요 점수가 나온다. 그러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탐구 평균은 같은데 원래는 이제 4과목을 반영했다가 이제는 3과목을 반영한대요. 어떻게? 국어 35, 수학 35, 그러니까 국수 0 중에 잘한 거를 2개를 반영을 하고 탐구를 이제 30%를 반영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렇게가 들어갈 거고 이렇게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한 거 2개 하나는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버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가 되냐? 이거는 86.6이 되네요. 86.6, 86.6. 내 점수가. 이건 어떻게? 이거는 탐구가 둘에서 하나로 갔을 때. 이거는 네 과목에서 세 과목이 됐을 때. 그렇죠? 근데 네 과목에서 세 과목 하면서 탐구도 하나로 반영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반영을 하면은 89.3이 되네요. 이건 89.3이 내 점수. 내 점수는 국어 88에 수학 75에 영어 2등급, 탐구 한 과목은 90, 나머지 하나는 이제 72 이거였었는데 반영하는 거에 따라서 내 점수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탐구가 2과목에서 한 과목으로 바뀌었다 했을 때의 내 점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만큼 하면은 작년 입시 결과에서도 이 정도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과목에서 세 과목으로 바뀌었을 때는 내 점수도 이렇게 바뀌었지만
얘네들의 입시 결과도 그 정도는 바뀔 수 있겠구나. 몇 점 정도? 한 3점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세 과목에서 네 과목에서 세 과목으로 바뀌면은 이게 한 5점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과목이 세 과목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5점이 상승. 세 과목에서 네 과목으로 바뀌었다. 한 5점 하락. 대략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은 요런 거 요렇게 바뀌었다. 이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보다 이겼지만 전형이 바뀌어가지고 얘네들의 입시 결과도 높아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럴 경우에가 내가 작년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했는데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영어 반영 비율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냐면 2019학년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탐구도 평균하니까 81 이제 이 점수를 그대로 갖고 온다라고 가정하는데 영어 반영 비율이랑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이제 여기서 뭐랄까요? 탐구랑 영어 반영 비율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영어가 이제 30% 늘고 탐구가 20%를 줄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내 점수는 몇 점이 되냐? 84.6점이 됩니다. 84.6.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영어 반영 비율. 영어 반영 비율이 20%에서 30% 정도로 상승했어요. 그것만 바뀌었다. 영어 반영 비율이 늘면은 뭐 하나는 줄어들어야겠지. 뭐 탐구 반영 비율이 줄든 아니면 국어 반영 비율이 줄든 수학 반영 비율이 줄든 그럴 거잖아요.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튼 영어 반영 비율이 늘면은 입시 결과는 상승을 한다. 입니다. 왜냐면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영어를 반영하는 대학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막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막 해봤자 이제 이게 이제 크게 차이 나는 대학이고 이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대학들은 훨씬 더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여튼간에 영어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은 작년 입시 결과보다 높아진다. 작년 입시 결과 내가 이겼는데 영어 반영 비율이 좀 높아졌네? 그러면은 여기서 1, 2점 정도 이제 높여서 그러니까 그 대학마다 다르고 영어를 반영하는 비율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튼간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환산 점수가 변경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같아요. 영어 반영 뭐 이거 반영별 다 똑같아. 근데 갑자기 영어 2등급이 이 90점에서 이제 98점으로 상승을 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작년 입시 결과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반영 과목 수가 변경했냐, 영어 반영 비율은 변경했냐, 그 영어 환산 점수가 변경됐냐, 뭐 등등등.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내 점수가 몇 점이냐면 85.3입니다. 그 영어 반영 비율, 그러니까 과목별 반영 비율 다 똑같고 모두 다 똑같은데 영어 환산 점수가 상승하는 경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작년 입시 결과보다 내 점수가 작년 점수보다 내 점수가 요만큼이 올라갔다. 그러면 입시 결과도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년 입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84였다. 84였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내가 이 84보다 이제 져서 이거 추합 정도로 생각하겠지라고 추합 정도는 되겠지 하고 지원했다가 2020학년도는 1.3이나 남네. 이건 안전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지원을 합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되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그럼 뭐냐? 몰린다입니다.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수학 가형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작년에는 수학 가형 필수였는데 올해는 수학 가나가 열리면서 수학 가형에 대해 가산점을 준대요. 그러면 몇 퍼센트를 주죠? 15%를 준대요. 이 75가 86.25가 되는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작년에 수학 나영이 지원도 못했는데 이제 나영이 지원 가능하고 수학 가영에는 15%를 가산점을 준대요. 그러면은 또 내 점수는 몇 점이 되냐? 87.55가 돼요. 몇 점이 올라가죠? 한 4점 정도가 올라갔네요. 이제 올해 이제 경기대가 이래요. 경기대가 작년에 수학 가영 필수였다가 올해 수학 나영이랑 열리면서 수학 가영에 가산점을 준다. 그러면은 작년 기준으로 내 점수는 83.7이었지만 이거 영어는 그대로 가야죠. 영어는 그대로 가고 요것만 바뀐 거라면은 85.95네. 2.2점. 근데 2.2점보다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경기대 여튼간에 그 가영 경기대 수학 경기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 수학 성적은 대략 100분이 한 77% 정도 돼요. 경기대는 그리고 이 수학을 20%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40%를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이 비율, 그러니까 수학이 20%이 비율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비율이 커지면은 그 점수 차이가 작년보다 되게 많이 커지는 거죠. 이게 40%로 반영하면은 그 2점이 이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뭐 4.5점 뭐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튼간에 수학 가형 그 가산점이 이제 없다가 생기거나 아니 10%든 15% 아니 5%든 15%뭐 이런 식으로 바뀐 대학이 있다. 아, 그럼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이제 높아지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영 영역 수가 바뀌었다. 영어 비율이 바뀌었다. 영어 환산 점수가 바뀌었다. 수학 가형의 가산점이 작년보다 높아졌다. 없다가 생기면 더 많이 올라갈 테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가 학과 순위가 무너진 경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문과에서 뭐 심리학과가 뭐 88이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게 이제 뭐 86이다. 그리고 경영학과가 85다. 그리고 영문학과가 84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불문과가 83이다. 뭐 그리고 이렇게 할까요? 여기 또 어떤 게 든가? 뭐 행정이 84다. 그리고 법학 84다. 뭐 이제 83이다. 82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과의 순위에 따라서 얼추 비슷하다. 뭐 문과에서는 심리학과 좋아하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좋아하고 경영, 행정, 법학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데 뭐 어쩌다 보니 이 심리학과가 이 86이 아니라 뭐 81이었다. 뭐 그런 이렇게 해서 심리학과가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이런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작년 입시 결과가 81인데 내가 이제 82다. 아니 83이다. 내 점수가 82에서 83이면 당연히 쓸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심리학과의 포지션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갑자기 무너져서 작년에 이제 이런 식의 입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어마무시하게 몰립니다. 왜냐면 일단은 학과가 좋죠. 학과가 좋은데 입시 결과가 낮아. 그러면 너무 지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과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높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 이렇게 높은 게 이제 화공, 컴퓨터, 기계, 전기, 전자 이게 이제 좀 높은 쪽의 라인이고 좀 이게 그 다음에가 어떤 것들이 조금 중간 라인에가 있을까요? 아무튼 중간 라인은 좀 뭐하고 밑에 라인이가 건축 토목 뭐 이게 이제 환경, 물리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좀 높은 학과고 이제 이런 게 좀 낮은데 요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밑으로 깔리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87, 뭐 86.5, 뭐 86.4, 뭐 85, 84.7, 뭐 82, 뭐 82.3, 823, 뭐 82, 81.7, 뭐 8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래도 괜찮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느 이쯤에서 뭐 하나가 얘네들 사이에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쟤네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몰리겠구나 생각이 들어야지. 화공이 100분위가 82네? 이거 이제 써야지 이 생각 드는 순간 이제 망하는 겁니다. 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어떤 거가 있을까? 뭐 국민대 이제 인문계열에서 보시면 제일 밑에가 누가 있어요? 빅데이터 경영 통계가 이제 작년에 제일 낮았대요. 근데 이건 원래 제일 높은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대에서 보시면은 뭐가 제일 낮아? 호텔 경영이 작년에 100분야 72였네요. 그죠? 이거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호텔 경영학과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학과인데 이게 떨어진 겁니다. 왜 떨어졌나 몰라요. 그냥 작년에 그냥 눈치 보다가 이제 눈치 보다가 안 들어간다 보죠.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제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학과의 순위에 크게 벗어난 학과는 누구나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지원하고 싶다. 그럼 엄청나게 몰리고 그러면 원래 자리보다 더 높아집니다. 원래 뭐 2018학년도에 보시면 2018학년도에 국민대를 한번 보면은 국민대 문과 이거가 원래는 어디 있었냐? 여기 있어요. 100분에 93.78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93.78이 어떤 점수가 더 신뢰가 가세요? 93.78, 85.3 이 학과는 되게 선호하는 학과인데 93.78이 더 이제 신뢰가 가는 점수다라는 겁니다. 여튼간에 이 학과 순위가 무너진 경우 이제 이게 참 찾기 어떤 게 뭐 인기가 높은 학과인지 낮은 학과인지 이제 그게 좀 구분하기 좀 힘든데 기본적으로 문과는 이제 심리,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이제 그리고 유아교육 그리고 이제 상경계열이 이게 높은 거고요. 중간 라인은 국문, 법학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가운데 정도 끼고 이제 어문계열이 좀 낮고 이과는 이제 화공, 컴퓨터, 기계, 전기전자 이런 거가 이제 그나마 좀 높은 거고 그나마 좀 자연과 뭐 수학, 수학과 뭐 이런 것들이 중간쯤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수학, 통계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밑에가 건축 토목, 환경, 물리 이제 이 정도가 좀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학과가 조금 순위가 좀 달라졌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이제 뭐 좀 올라가겠다, 떨어지겠다.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또 이제 기타 사항은 뭐냐면 뭐 그런 거예요. 뭐 군이 바뀌었다. 뭐 가군에서 다군으로 갔다. 다에서 가로 갔다. 아니면 이제 학생부 플러스 수능에서 뭐 수능 100으로 갔다. 뭐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네요. 뭐 이제 환산하는 식,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서 환산식이 좀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환산이 이제 최고점 환산이랑
200 환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점 환산은 내 점수를 이제 전국 최고점으로 나누는 겁니다. 200 환산은 내 점수를 그냥 200점으로 나눈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최고점 환산으로 하면은 내가 만약에 뭐 국어를 만점 맞았다 그러면은 내 점수랑 최고점으로 환산 점수를 나누면은 1이 되겠죠. 근데 이 200점 환산은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뭐 국어가 137이었는데 전국 최고점 137점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 137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뭔가 이제 환산을 해요. 근데 이 137을 200으로 만약에 나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1이 아니라 이제 0.68로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 환산에서 최고점 환산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입시 결과는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점 환산에서 200 환산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입시 결과는 떨어지는 겁니다. 일단 이 패턴은 아셔야 돼요. 어려운가요? 어려우면 좀 많이 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 입시 결과만 보고 쓰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쓰는 가군, 나군, 다군의 대학이 작년이랑 올해랑 전형 방식이 똑같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쓰는 이 세 개의 대학이 작년이랑 바뀌었다. 그리고 이 바뀐 게 입시 결과가 상승할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어쩌다 보면은 작년 입시 결과를 보고 썼지만 가군, 나군, 다군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경 사항을 잘 활용을 하면은 상향 지원 전략도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입시 결과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러면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반영 과목수 변경. 아까 이게 4과목에서 3과목으로 바뀌면 입시 결과가 상승했다. 그러면은 반대로 3과목에서 4과목으로 바뀌면은 입시 결과가 하락하겠다. 영어 반영 비율이 줄어들면 입시 결과가 하락하겠다. 영어 환산 점수가 줄어들면은 하락하겠다. 뭐 수학 가나가 같이 열렸다가 수학 가형 필수로 되면 입시 결과가 하락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문 계열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위로 와 있다. 그럼 어문 계열을 찍으면 괜찮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작년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했는데 떨어진 이유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시 지원 3번밖에 기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파악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